자, 이제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크게 5가지.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일단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중요한 이념이라고 하면 생존권 보장, 생존권에 대한 개념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인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했을 때 직접적인 실천의 효과로서의 실천 이념이라면 크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먼저 인간다운 생활 보장, 2번째 사회복지의 증진, 3번째 소득의 재분배, 4번째 사회통합, 5번째 자립과 자활. 여러분께서 15주 동안 수업을 들으시고 딱 끝났을 때 머리에 남는 게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요거는 우리 생존권에서도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곧 생존권의 기본권, 즉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유권적인 기본권, 즉 근대 이전에 시민 사회에서의 어떤 자유권적인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봤다라면 그 인권을 확대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생존권적인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으로서 목적이라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의 목적을 얘기할 때 개인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소셜 리스크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인 요보호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요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요보호자를 보호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그리고 키워드 있죠. 소셜 리스크, 사회적인 위험, 그리고 사회적인 요보호자를 보호하는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으로서 중요한 부분,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있다. 자, 거기에 있는 직접적인 목적에서 구체적인 키워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위험으로 얘기했을 때 소셜 리스크는 어떻게 되느냐? 실업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노령, 폐질, 장애, 사망, 출산, 결혼, 이런 것들을 소셜 리스크라고 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 있다. 자, 이러한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회복지법의 혜택을 받느냐, 즉 사회적인 요보호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소득 능력을 상실했거나 결여된 장애인, 부녀자, 노인, 아동, 저소득자.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가 어떤 몸이 신체에 불편한 장애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도 포함이 되겠죠. 부녀자라고 해서 모든 부녀자가 사실은 사회적인 요보호자라고 얘기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경제활동할 수 있는 부녀자 같은 경우는 사회적 요보호자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 대체로 아버지를 여인 형태에서의 모녀가 함께 살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런 부녀들의 이 부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요보호자라 본다. 또는 이제 연령이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은퇴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아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보호가 필요한 어떤 이 신체적인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한 저소득층,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회적인 요보호자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